우리가 그간 전원 속의 도시로만 알려져 있던 양평읍의 스카이라인이 완전히 변하고 있습니다. 양평읍에서 뒤쪽에 보시면은 뾰족한 산이 있는데요. 그 옆이 지금 초록색으로 변했지만은 저쪽이 원래 군부대 포사격장의 타겟 지점입니다. 지금은 군부대가 이전을 해가지고 저기가 이제 초록색 풀이 이제 파릇파릇 자라기 시작했는데, 제가 확대를 해서 보면은 나무 숲이 아니고 잔디가 자란 부분이 있어요. 거기가 원래는 포 탄착 지점이라서 흙이 이렇게 드러났었는데 지금은 이제 초록색으로 변했네요. 안녕하세요, 이PD입니다. 저는 지금 경기도 양평읍 양평역에 나와 있는데요. 초반에 도입부에서 보셨듯이 새로운 아파트들이 막 엄청나게 들어서는데, 이곳 양평역 바로 옆에도 불과 몇 년 사이에 아파트들이 엄청나게 하늘을 찌를 듯한 자세로 위용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약 한 5년 정도 전에 양평에 왔다가 오랜만에 양평읍에 와보신 분들이라면은 아마 이런 스카이라인이 바뀐 거에 대해서 깜짝 놀라실 거예요. 아파트는 아직도 짓고 있는 곳이 더 있기 때문에 양평읍의 규모는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동안 쇠락해가는 지방도시 혹은 군부대가 떠난 이후에 텅텅 빈 도시들, 마을들 위주로 보여드렸었는데, 오늘은 오히려 순수한 기초단체, 어머나 바람이 좀 많이 부네요. 군 단위인데도 인구가 늘어나고 도시가 커가는 그런 도시 중에 아마 대표적인 곳입니다. 양평읍, 양평군. 다른 지방 도시들은 인구가 줄어서 지방 소멸이네만에 지금 난리가 아닌데, 양평군은요 지금 현재 전체 인구가 약 13만 명 정도 됩니다. 13만 명 정도 되고요. 양평읍이 3만, 그리고 인근의 용문면 18,000 정도 됩니다. 면 단위 치고는 굉장히 크죠. 읍도 아닌데. 센트럴파크 서미트가 어디 거지? 옆에 지금 모델하우스도 지금 2개나 있는데요. 이 모델하우스 대부분은 용문면 쪽에 지금 아파트가 조만간에 아마 입주를 시작할 것 같아요. 양평군이 지금 굉장한 행복한 고민이랄까요? 저도 나름 양평군의 나름 현지인에 좀 가까운 편입니다. 양평군 행정구역으로 산 지만 7년이 됐어요. 7년. 지금은 물론 딴 데로 이사를 갔지만, 물론 양평읍에 거주한 건 아니었고 양평읍 근처에 직장 생활도 한 3년 했고요. 실제로 거주한 곳은
양평에서 남양주 쪽에 가까운 양수리에서 7년을 거주했었는데, 그래도 양평 군민이잖아요. 이쪽 방향은 양평 군청입니다. 자, 이제 시장 입구 쪽인데, 이쪽에서는 제1 먹자골목 번화가에 속하겠습니다. 양평군이 지금 행복한 고민에 있다는 거는, 원래 제가 처음 양평군에 살 때 이쪽 그 군청 관계자들, 오래 살다 보면은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많이 알게 돼요. 그래서 군청 관계자분들도 몇 분 알게 됐었는데, 그때 양평군의 행정 목표가 시승격이었어요. 양평을 시승격으로 한때 무슨 선거할 때도 그게 선거 구호로 나오기도 했었는데, 어느 순간 그게 쏙 빠져버렸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한 7, 8년 전, 한 10년 전까지만 해도 양평 군민은 사실 아직은 먼 얘기이기 때문에 시승격이라는 거에 대해서 큰 관심을 갖지는 않았었어요. 그러다가 최근에 어떤 뉴스 보도를 제가 많이 한번 봤는데, 그때하고는 사뭇 다른 그런 분위기더라고요. 시승격에 대해서. 이제는 양평군 자체적으로도 시승격을 좀 고민하고 있다. 이거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리고 양평 군민들의 어떤 그런 의견들도 좀 올라왔는데, 물론 전반적인 의견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양평 시승격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인 의견들이 꽤 많다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군이라고 하는 기초단체에서 시라고 하는 어떤 도시의 이미지로 행정구역 자체가 제도가 바뀌게 되면은 그동안 누려왔던 그런 농촌 마을의 혜택들이 상당 부분 사라지거든요. 가장 큰 예로 학교를 보내는 학부모들 입장에서는 농어촌 혜택도 사라지게 되고, 물론 읍이라는 그런 기준이 남아있으면 괜찮은데, 시로 승격을 하게 되면은 여기가 5만이 넘어가게 되나? 그렇게 되면은 시 내에 동이 하나는 있어야 돼요. 그러면 양평읍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양평읍에 있는 학교는 농어촌 혜택이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시가 되더라도 읍이 남아있으면은, 읍에 살고 있으면은 농어촌 혜택이 계속 유지는 돼요. 그 일례로 남양주에 읍이 많잖아요. 남양주 같은 경우에 화도읍, 그리고 진접읍, 덕소읍, 와부읍이죠. 남양주 시지만은 농어촌 혜택이 됩니다. 화성시 같은 경우도 되는 게 있어요. 향납읍인가? 아무튼 그런데 시로 승격을 했는데 양평군이 양평시가 됐다. 그러면은 동이 하나는 들어와야 돼요. 여기서 동으로 들어올 곳은 양평읍밖에 없죠. 주민들도 양평시로 승격하는 것에 대해서 최근에 상당히 부정적으로 의견이 많이 돌았다고 하는데, 심지어 양평군, 군청 이 행정하시는 분들도 딜레마라고 합니다. 그러니까는 좀 머뭇거린달까? 아직은 시가 되려면 좀 멀었어요. 현재 인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13만에 양평읍이 3만, 용문면이 18,000이잖아요. 시가 되려면은 양평읍이 5만이 되던가, 양평읍 인구만 5만이 넘던가, 아니면 양평군 내에 있는 읍이 2개가 돼가지고, 이제 용문이 이제 2만 넘어가면 읍으로 올라갈 수 있거든요. 2개의 읍이 각각 2만이 넘든가, 그리고 전체 인구가 15만이 넘든가, 이게 동시에 충족할 경우, 이럴 경우에 시로 승격을 할 자격이 됩니다.
근데 자동으로 시가 되는 건지 아니면은 여기 양평군에서 원에서 신청을 해야만 시가 되는지는 그것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하기 싫어도 억지로 시가 되어야 하지는 않겠죠. 근데 아직 그 조건이 아직은 충족이 안 된 것 같지만 사실 거의 근사치에 접근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이거 양평읍은 3만이잖아요. 5만은 넘으려면 2만이 남았기 때문에 사실 상당히 오랜 시간 어쩌면 도달을 못할 수도 있는 상황이고요. 그런데 문제가 영문면이야. 영문면이 현재 18,000이라고 그랬잖아요. 이게 2만 넘어가면은, 그리고 전체 인구가 15만이 넘어가면은 시승격 조건이 됩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그 양평역 입구에서 그 아파트 모델 하우스를 몇 개, 2개인가 3개인가 있었잖아요. 그걸 보여드렸는데 그게 죄다 영문면에 지금 짓고 있는 거예요. 조만간 그게 완공이 됩니다. 그러면 몇천 명은 금방 들어가는 거죠. 아마 분양이 다 된 것 같기도 하고, 분양 내용은 잘 모르겠지만은 거기에 입주가 다 되면은 영문면이 아마 영문읍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2만이 넘어갑니다. 그러면은 두 개의 읍이 2만 이상이 충족이 되는 거죠. 그러고 나면 전체적으로 15만만 넘으면 되는데, 용문면이 인구가 늘어나게 되면은 14만까지는 금방 갈 것 같아요. 양평군 전체 인구가 14만 되면 15만은 언제라도 가능한, 바로 눈앞에 와 있는 현실입니다. 15만이 넘어가면은 이제 시승격을 여기 군민들이 투표를 해서 결정할까요? 시승격은 어떤 식으로 하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자격은 됩니다. 불과 한 4, 5년 안에 될 것 같은데, 다른 지방도시들은 인구가 계속 쭉쭉쭉쭉 줄고 있지만은 양평군은 1990년 이후로, 물론 그전에는 더 많았죠. 계속 줄어들다가 1990년 이후로 다시 야금야금 늘고 있어가지고 현재 13만이 넘어갔습니다. 지금은 토요일 오후 3시 정도 됐는데요. 여기가 원래 군인들도 굉장히 많이 왔어요. 양평에도 군부대 많잖아요. 근데 제가 맨 처음에 보여드렸던 그 아파트 뒤쪽에 있던 산에 포사격장이라고 제가 잠깐 보여드렸었죠. 그 포병부대가 이전을 하고, 또 기계화 24단인가 거기가 해체가 됐나 이전을 했나, 거기도 그렇고요. 토요일 오후인데 군인들은 한 명도 안 보이네요 지금. 근데 전에 왔을 때는 꽤 있었어요. 아직도 아무리 이전을 했더라도 어차피 이 주변에는 군부대가 많기 때문에 이쪽으로 오는 군인들 많이 있습니다. 접경지대 마을들은 제발 군인들 군부대 떠나지 말라고 사정을 하지만은, 양평읍에서는, 양평군에서는 제발 좀 꺼지라고 20몇 년째 고사를 지내고 국회의원 나오는 사람들한테 협박을 하고, 뭐 협박까지는 아니지만은, 왜냐하면 약속을 안 지키니까 계속 그 선거철마다 군부대 이전시키겠다고 몇십 년째 그러다가 한 번도 성사를 못 시켰는데, 얼마 전에 조금씩 지금 떠나고 있어요. 제발 좀 군부대 좀 이전시켜달라고 요구하는 마을 중에 하나가 바로 양평군입니다.
지금 가장 번화한 곳을 빠져나왔고요. 제가 온 김에 나름 이쪽 현지인 출신으로서 맛집 몇 군데 소개해 드릴게요. 그리고 이렇게 지방 여행을 하면은 출출할 때 먹는 게 최고의 행복이니까 맛집 몇 군데, 제가 알고 있는, 어디까지나 제 개인적인 거고, 또 일부는 저는 별로 선호하지 않는 메뉴이지만은 여기 사람들이 엄청 좋아한다고 하는 그런 맛집도 있으니까 참고 바라시고요. 여기는 철로 바로 옆에, 엄밀히 말하면은 양평 전통 이제 시장이, 여기가 5일장인데요. 5일장이 열리는 장소입니다. 지금은 이게 아마 16장인가 그럴 거예요. 어제가 26일이었으니까 어제 장이 끝났을 것 같고, 그래서 오늘은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고요. 제가 알고 있는 양평 읍내의 맛집 중에 하나, 몽실식당입니다. 흑돈 스테이크 도래청 전문. 여기는 제가 한번 들어가서 먹어봤어요. 여기가 물론 고깃집인데 전문으로 하는 게 그 돼지고기 부속물 있죠, 부속물. 근데 저는 그런 건 별로 안 좋아해요. 내장 종류, 간 종류, 이런 창자, 요거 저는 정말 극혐합니다. 가서 제가 그걸 먹은 건 아니고, 그때 회사 회식 때 그냥 일반 삼겹살을 먹었을 거예요. 몽실 식당이 양평읍에서는 아마 가장 알려진 식당일 겁니다. 저기는 TV에도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아, 양평읍이 38장이네요. 38장. 그러면은 내일이 장날이구나. 그리고 옆에 용문면이 아마 16장인 것 같아요. 용문면에 용문 전통 장도 상당히 규모가 큽니다. 저기 군인들이 있네요. 몇 사단인지는 보이지는 않는데, 여기도 군인들 외박 휴가 많이 나오는 장소예요. 양평이 아무래도 전방 쪽은 아니다 보니까는 주로 군부대의 종류가 기갑파, 포병부대, 전차부대, 이런 게 많죠. 가끔 그 군사 밀리터리 밀떡이신 분들 가끔 전차 한 200대 쫙 세워놓고 그 강가에서 막 이렇게 앞으로 쭉 나가면서 먼지 내뿜으면서 드론으로 찍은 그런 장면 보신 적 있을 거예요. 진짜 멋있잖아요. 그게 이 뒤편에 약간 상류 쪽으로 올라가면은 양평군의 남한강 강변에서 촬영한 겁니다, 그게. 그런 행사에 한번 초대받아 보고 싶은데, 여기도 우리 군인 아저씨 계시네. 저 마크가 이렇게 짝짝짝대기 이렇게 있는 건데, 저게 몇 사단인가요? 아마 기갑부대 같아요. 저기 모자도 다르죠? 살짝 달라요. 그러면은 두 번째 맛집, 제가 알고 있는 두 번째 맛집으로 갈게요. 두 번째 맛집은 TV도 별로 안 나온 곳이고, 여기가 시장 한가운데입니다. 여기는 상설시장이에요. TV도 별로 안 나왔는데 양도 많고, 현금으로 하면은 1,000원인가 2,000원인가 할인해줘요. 국수집인데 앞에까지만 한번 가볼게요. 저쪽 강가 쪽 다리 바로 전에 있습니다. 이쪽으로 가면은 양평 읍사무소고요. 저기도 아파트 또 올라가고 있네. 야, 대단하다. 양평 고등학교 방향입니다, 이쪽이. 양평고 양평 읍사무소.
그리고 오른쪽으로 샥 틀면은 여기 보이시나요? 국수마을, 우리밀 국수마을. 여기가 양평읍에서 추천하는 두 번째 맛집입니다. 우리 땅에 키운 우리밀이라고 합니다. 국산밀이래요. 그래서 그 아이 엄마들, 학부모들이 많이 와요. 그리고 군인들도 많이 오고, 현금을 내면은 할인해 줍니다. 화요일은 쉰답니다. 오늘은 토요일인데 지금은 밥 생각이 없어서. 오, 여기도 TV 나왔네. TV 나왔었네요. 여기가 제가 와본 지 10년이 넘었거든요. 꽤 오래된 집입니다. 이쪽을 넘어가면은 이제 강상면 쪽으로 강을 건너가게 되고요. 가끔 강상면과 강하면이 좀 헷갈릴 때가 있어요. 강상이 강의 상류 쪽이기 때문에 강상이고, 강하면이 저쪽 경기도 광주 쪽, 퇴천 쪽으로 가까운 쪽이 강하면인데, 상류, 하류 이렇게 생각 안 하고 가끔 위쪽, 아래쪽 이렇게 생각했다가 둘을 바꿔서 생각한 적도 있고, 원래 지명은 그게 안 했는데 행정구역을 이렇게 조정하다 보니까는 너무 이름을 좀 대충 지은 느낌도 있어요. 사실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강상면, 강하면. 양평이랑 지명 자체도 우리나라 지명 도시 이름 보면은 두 개 도시를 하나로 합쳐가지고 앞자리 뒷자리 이렇게 따온 게 많죠. 양평도 여기 양평읍에 약간 외곽 쪽이 양근이라는 데가 있거든요. 양근 더하기, 그리고 지평면 알죠? 지평 막걸리 유명한데, 그 지평리하고 양근리의 앞자, 그리고 지평의 평자 합쳐가지고 양평읍이 된 겁니다. 양평군. 이 방향으로 가면은 군청이 나오고요. 이제는 가장 큰 시내, 병원도 많고, 아까 그 철도를 지나서 처음에 들렀던 곳은 이제 번화가이긴 한데, 먹자골목 위주의 번화가 시장통이고요. 이제는 큰 대로변에 진짜 번화가 쪽으로 건너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쪽 거리가 양평읍에서 가장 번화한 거리입니다. 이쪽에 병원들도 많고요. 개인 병원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쪽에. 이쪽 병원들에 대한 평가는 제가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함부로 얘기하면 안 되기 때문에, 왜 병원들을 잘 아냐면은 제가 양평읍에서 가까운, 양평읍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바로 옆에 백안리라고 있거든요. 마을에 전원주택 단지가 많은데 그쪽 중턱에 기숙학원이 있어요. 재수생들 기숙학원. 거기에서 온라인 마케팅을 한 3년을 했어요. 학생들 끌어모으는 거지. 학생들 모집하는 게 내 일이었거든. 수능 끝나고 정시 끝나고 학생들 다 모집이 끝난 다음에, 여기도 내가 많이 갔었는데 한 5월 6월 되면은 제가 조금 한가합니다. 학원 업무 일이. 그럼 우리 사장님께서는, 원장님께서는 직원이 놀고 있는 꼴을 못 보잖아요. 일을 시키죠. 잡일을 시켜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우리 재수생들 중에 주말에 농구하고 축구하다가 다쳐요.
제일 많은 게 정형외과 쪽에. 그 정형외과가 지금 있나 모르겠네. 근데 정형외과를 몇 군데 이제 많이 갔는데, 피부과, 저기도 가봤고, 여기 이비인후과도 가봤고, 아, 그 정형외과가 옮겼나? 돈 벌어서 옮겼나봐. 아, 그 당시에 이미 옮겼었어요. 이미 옮겼었어. 이쪽은 치과인데. 어쨌거나 그 정형외과가 이쪽 거리에 있었는데 아마 그 당시에 이미 옮겼던 걸로 내가 기억을 합니다. 돈 많이 벌었거든. 거기에 워낙 자주 가니까 거기 원장님하고도 이제 친해졌어. 얘네들이 진료받을 때 옆에 내가 이제 가끔 서 있었는데 그 원장님이 학생들한테 이제 재수생들인지 아니까, 내가 데리고 가면 재수생들인지 아니까 이제 좋은 조언을 해줍니다. 야, 얘들아, 니들 지금 재수하는데 힘들지? 나는 말이야, 어떻게 의사가 됐는 줄 알아? 내가 사수를 했어, 사수를. 끝까지 목표를 향해서 포기하지 않으면 돼. 이런 아주 좋은 조언을 해줬습니다. 사수해서 정형외과 의사가 됐는데 성공했죠. 아마 건물을 따로 옮겼을 거예요. 안과. 여기 병원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 정형외과인데 이건 아니고 자기 이름 걸고 하던 정형외과거든요. 여기는 완전히 메디컬 건물이네. 비가 올 것 같습니다. 안 되는데? 나 우산 안 갖고 왔는데. 순수한 지방자치단체의 군 중에서 저기 시 밑에 있는 말고 순수한 군, 진짜 농어촌 군 중에서 그 도시인 읍 중에서는 아마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 양평읍이 그래도 가장 발전했고 앞으로도 당분간은 인구가 계속 늘 것으로 예상이 돼요. 여기 옛날에 찜질방인가 그랬는데. 아, 맞네. 사우나, 동부 사우나. 양평 하면은 서울 수도권에서는 가장 선호하는, 그러니까 노후에 살고 싶어 하는 그런 도시 아마 1순위일 겁니다. 위치가 딱 좋아요. 딱 좋은데 문제는 딱 좋지만 애매하다는 거. 애매해. 양평을 수도권에 넣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가 흔히 수도권 하면은 서울 바로 옆까지 수도권이라고 하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양평은 수도권에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딱 남양주까지. 과거에는 남양주에서도 화도읍도 수도권이라고 하면은 조금 민망하긴 했는데 요즘에는 화도읍이 워낙 발달하고 또 교통도 좋아져 가지고 남양주 전체까지를 수도권이라고 해도 큰 무리는 없을 거예요. 근데 양평구는 좀 애매하죠. 사실 여기에 아파트나 어떤 상가를 분양을 할 때
이쪽에서 상당히 큰 마트입니다. 남한강 마트. 이쪽에서 아파트 같은 거 분양을 하고 그럴 때 잠실까지 몇 분, 30분 이런 얘기 하는데 30분은 좀 오바다. 50분, 잠실까지 50분 이런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잠실까지 차로 가면은 50분에 도착해요. 도착하는데 차가 하나도 없을 때 차가 하나도 없을 때 50분 만에 도착합니다. 50분 안쪽으로도 갈 수 있겠다. 하지만 차가 어느 정도 있거나, 어머나 저기 차에 부딪혔어. 저 타이어 간판이 차에 넘어져갖고 부딪혔어. 어떡해. 그냥 신경 안 쓰고 가네. 교통량이 어느 정도 있거나 하면은 50분은 택도 없고요. 그리고 더군다나 여기에서 차를 가지고 출퇴근을 한다. 잠실 쪽으로, 강남 쪽으로. 새벽 5시에는 나가야 될 겁니다. 한 7시쯤 나간다? 9시까지 도착할 수 있을지 장담 못 합니다. 그러면은 여기도 지하철이 다니니까 지하철로 잠실 쪽으로 출퇴근하면 어떨까? 이런 상상을 하게 되는데, 잠실 쪽으로 일단 바로 가는 지하철이 없어요. 저기 중랑, 상봉 이쪽으로 돌아서 가야 되는데 이러면 한 거의 2시간 넘을걸요. 근데 최근에 별내선이 개통을 하게 됩니다. 8월 초에. 그러면은 구리에서 바로 암사동 쪽으로 내려가기 때문에 예전보다는 훨씬 가까워지긴 했죠. 그러면은 잠실 쪽 이제 좀 나아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곳은 지하철이 평소에 낮 시간에 30분에 한 대가 와요. 지하철이. 물론 출퇴근 시간에는 3대, 4대 이렇게 오는데 하나 놓치면은 끝나는 거야. 전에 제가 알던 분도 여기에 어린아이 데리고 와서 양평에 집 구해가지고 일단 주변이 보시면은 도시를 바깥쪽으로 딱 보면은 저기가 이제 용문산 자락이거든요. 저 뾰족한 저게 백운봉일 거예요. 그냥 초록색이 그냥 눈을 시원하게 하잖아요. 여기서도 그 포사격장 탄착점이 보이네. 저기가 원래 다 벗겨져 있었어요. 그리고 여기 주민들이 포 소리만 듣는 게 아니라 저기에 포가 떨어지는 걸 봐. 그러니 얼마나 살벌했겠어. 그 정도로 양평읍 내에서 가까운 곳이 군 포사격장이었어요. 저기가. 지금은 이제 포사격을 안 하고 군부대, 저쪽에 포병부대가 있었는데 이전을 하면서 저쪽이 이제 맨 땅이 없어지고 초록색 잔디가 이제 자라나기 시작했잖아요. 지금은 좀 조용할 겁니다. 이 동네. 제가 알던 지인이 여기에 그 당시에 이제 40대 정도 됐었는데 벌써 10년이 넘었으니까 여기서 출퇴근을 하다가 그 사람 직장이 아마 양재동인가 그랬을 거예요. 딱 6개월 다니더니 지하철로 다녔어요. 6개월 다니더니 바로 집 내놓고 포기합니다. 엄청 멀고 지하철 시간 못 맞추면은 회식은 보통 1차에 무조건 끝내야 되고요. 그러니까 이쪽에서 어떤 이런 상쾌한 공기와 아름다운 풍광 속에서 또 그리고 여기 읍내는 또 많이 도시화 됐잖아요. 어떤 혜택도 누리면서 사시려면은 이쪽에 직장이 있어야 돼요. 양평 근처에 직장이 있어야지
저쪽 건너편에 버스 터미널이 있어서 한번 들러볼게요. 이 근처에 직장이 없으면은 서울 동부 쪽은 그래도 그나마 지하철로 다닐만 한데 서울 중부, 서부 또 경기도의 수도권의 외곽 쪽, 수도권 동부 쪽 말고 여기서 출퇴근 정말 힘듭니다. 그냥 오지 마세요. 그게 제일 편해요. 그냥 나이 먹고 은퇴한 다음에 이 근처에 저기 용문이나 지평이나 양동면에 가서 단독주택에서 사는 게 훨씬 나을 겁니다. 빗방울이 조금씩 떨어지는데요. 소나기일 것 같기도 하고, 아, 우산을 넣을 걸 깜빡했네. 자, 여기가 양평읍에 있는 양평 시외버스 터미널입니다. 과거에 군생활 하셨던 분들은 아마 이쪽 터미널을 많이 이용하셨을 거예요. 저기도 아파트 좀 새로 짓고 있네. 여기는 전광판이 다 LED로 되어 있어. 시원하다. 시원해서 좀 쉬었다 가야 될 것 같아요. 양평읍에 왔으면은 또 롯데마트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죠. 이 롯데마트가 개장을 하기까지 정말 우여곡절을 겪었는데요. 자, 롯데마트 건너편에 보시면은 원래 이 지역에 가장 큰 마트였던 메가마트가 있어요. 지금은 어때요? 건물이 안 팔렸네? 지금은 이제 문을 완전히 닫고 한참 됐죠. 문 닫은 지. 다른 용도로 쓰는 줄 알았는데 아직도 그대로네요. 자, 메가마트. 원래 이렇게 메가마트가 있고 롯데마트는 없었는데 롯데 측에서 건설을 먼저 시작을 했어요. 처음에 군에서도 허가를 해줬으니까 지었겠죠. 건물은 다 지어놓고 시멘트로 골조만 다 완성된 상태에서 내장을 못하고 있었는데 그 이유가 이제 여기 전통 상인들 이런 마트에서 반발이 굉장히 심했죠. 상인들까지 다 대형 마트가 들어오면은 전통 상인 다 죽는다. 그런 식으로 끌다가 건물이 완전히 시멘트 그 모습으로 방치가 되다가 처음에는 여기 주민들도 그래도 전통 상인들에 대한 비 온다. 빨리 갑시다. 전통 상인들의 입장을 좀 생각해 줬는데 이게 너무 오래 끄니까 여기 주민들도 이제 슬슬 이제 염증이 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여론이 확 바뀝니다. 대형마트 가려고 우리가 하남 이마트까지 가야 되느냐 막 이런 얘기도 나오고 실제로 그래요. 원주로 가기도 하고 하남으로 가기도 하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주민들이 빨리 여기 롯데마트 오픈하게 허가해줘라 이렇게 계속 압박을 가다가 2010 몇 년도에 2018년, 19년 그때쯤부터 오픈을 해서 앞에 메가마트는 이제 경쟁이 안 되죠. 결국은 문을 닫았습니다. 비가 한 30분은 더 올 것 같으니까 여기서 우산을 사갖고 가야 되겠네요. 결국 롯데마트가
개장을 하면서 양평 군민들은 문화적 혜택에 대한 서름을 떨쳐낼 수 있었던 거죠. 이제 화도 읍으로 안 가도 되고 하남 미사로 안 가도 되고요. 원주까지 안 가도 됩니다. 지금 들어갔다가 우산 하나 사서 나왔는데 사람 진짜 많네요. 물론 주말이긴 하지만은 요즘 이런 오프라인 매장에 사람이 그렇게 많지가 않거든요. 이런 롯데마트도 대부분 롯데온인가 인터넷으로 핸드폰으로 주문을 하기 때문에 배달해주죠 다. 그래서 직접 마트까지 오는 경우가 많지가 않은데 여기는 직접 오는 사람들이 꽤 많네요. 제가 양평읍에서 소개해드릴 맛집 세 번째는요, 시내에서는 좀 멀리 나와야 되는데 걸어오기는 조금 애매해요. 아까 그 롯데마트에서 한 10분 정도 걸어 나왔거든요. 베이커리 카페 오하나입니다. 되게 조그만 카페인데 이쪽에서 일할 때 여기에서 먹던 그 먹물 바게트였나? 오징어 먹물 진짜 맛있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보시면은 앞에 보이는 저 아파트가 그 유명한 뉴스에도 많이 나온 아파트인데요, 현 권력자의 장모님과 관련된 양평의 공흥지구입니다. 공흥지구 아파트. 제가 이쪽에서 일할 때 처음에는 한 몇 년 동안은 저기가 논이었어요. 논이었는데 어느 순간 포크레인 들어오고 막 땅을 막 해짓고 하더니 아파트를 짓더라고. 논 같은 이런 전답도 쉽게 아파트로 형질 변경이 되는구나 했는데 꽤 큰 단지가 들어온 거죠. 그러고 몇 년 후에 저기가 뉴스에 나올 줄은 꿈에도 생각지 못했습니다. 저기가 그 유명한 공흥지구입니다. 양평읍 공흥지구. 그리고 옆에가 벽산 아파트. 저기가 좀 오래됐고요. 그 전에는 지금 아파트 많이 짓고 있는데 저희가 신식 아파트로는 아마 최초였을 거예요. 근데 시내에서 좀 멀어가지고 저기에서 시내로 나오려면은 자체 셔틀버스를 타고 나와야 돼요. 걸어서는 도저히 힘든 거리. 또 오른쪽으로 보시면은 저기 산 중턱쯤에 전원주택들이 많잖아요. 저쪽이 양평읍에서 가장 가까운 시내 생활권을 누릴 수 있는, 좀 비싸요 저희가, 단독주택 단지 백안리입니다. 백안리. 근데 저기도 걸어서는 못 다니고 저기도 버스가 다녀요. 다니기는 자주는 안 오지만. 비가 멈출 줄 알았는데 계속 오네요. 습도까지 높으니까 몸에서 그냥 땀이 줄줄줄 흘러요. 저 아파트 지을 때 그 앞길을 굉장히 많이 다녔는데 그 인부들이, 나 그때 흑인들이 저런 공사장에서 일하는 걸 처음 봤어요. 흑인들이 꽤 많더라고요. 그 전에는 뭐 중국인, 동남아인 이런 사람들이 꽤 있었는데 여기 아파트 공사 건설 현장에 흑인들이 많았어. 그리고 바로 건너편에가 한밭집이 있었는데 그쪽에서 식사를 해결하는 모습도 봤고요. 양평은 읍내 주변에 땅들이 꽤 많은 편이라서 아직도 건설 붐이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여기도 꽤 넓은데 아파트를 지으려고 그러나? 여기 엄청 넓은데 다 밀어버렸네요. 요즘에 지방에 많이 다니다 보면은 남양주까지는 1,600원대 휘발유인데 지방으로 갈수록 1,700원이 다 넘어가더라고. 1,715원. 여기도 비싸네.
고속도로 휴게소도 웬만하면 1,600원대인데 저번에 그 화천이나 철원 이런 데 갈 때도 제가 느꼈지만은 시골로 갈수록 비싸요, 기름값이. 제가 다른 읍내도 많이 다녔는데 양평읍은 좀 힘드네. 읍내 자체가 엄청 넓어요. 물론 외곽까지 나와서 그렇긴 하지만은 아까 그 시내도 번화가도 다른 데보다 꽤 큰 편이고요. 자, 이곳은 양평병원입니다. 양평읍에 있는 유일한 종합병원이고요. 원래 이름은 양평길병원이었어요. 길병원. 근데 어느 순간 길자를 빼버리고 양평병원으로 병원 상호를 바꾸더라고요. 양평읍에 있는 유일한 종합병원입니다. 응급실도 있고요. 양평읍에서는 길 잃어먹을 걱정이 없습니다. 바로 저기 우뚝 솟아있는 양평역 앞에 있는 코하루란 빌딩, 저 건물만 찾으면 되기 때문에 저 건물 앞에가 양평역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저거는 어디서나 볼 수 있으니까 마치 서울에서 롯데타워를 보듯이 양평읍 어디에서라도 저 빌딩을 볼 수 있어서 길 잃어먹을 걱정은 없습니다. 비 온 다음에 비가 이제 좀 멈췄는데 햇빛이 나니까는 더 푹푹 찌네요. 이곳은 양평읍의 명문고등학교라고 해야 되겠죠? 양일고등학교, 중고등학교가 같이 있습니다. 양일중고등학교 앞입니다. 양평읍이, 양평군이 좀 좋은 이미지인 거는 공장이 없다는 거. 굴뚝 공장은 전혀 없고요. 왜냐하면은 상수원 지역이라서 규제가 많아요. 그리고 어떤 물류창고 같은 거 그런 거 있는 동네는 굉장히 정신이 없거든요. 차들도 많이 들락날락거리고 여기저기 뭐 시골 논밭 사이에가 창고 같은 게 엄청나게 있고요. 근데 이쪽은 그런 창고가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닙니다. 공장은 아예 없고요. 그래서 전원생활 하는 사람들이 양평을 서울에서도 가깝고 그래서 양평을 많이 선호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다음 맛집을 하나 소개를 해드리면은 지금 양일고 뒤편에 여기 갈비찜집, 흥청골 매운 갈비집. 장사를 안 하나? 10년 넘게 10년 만에 가봤더니 그 사이에 망한 집도 있고 그럴 텐데 차가 한 대도 없어요. 영업 중인데 이상합니다. 브레이크 타임인가? 글쎄요, 잘 모르겠네요. 먹지도 않을 텐데 들어가고 영업합니까? 물어볼 수도 없고. 하여튼 제가 알고 있는 저 개인적인 맛집 중에 하나입니다. 양평읍에 흥청골 매운 갈비찜. 양일고 옆에 있어요. 워낙 산업화가 되고 도시화가 되다 보니까 오히려 발전이 안 된 혹은 어떤 규제로 묶여있던 그런 동네들이 최근에는 웰빙 이래가지고 다시 뜨고 있는 그런 분위기죠. 시골도 아주 오지 같은 데 가면은 자연 그대로의 때묻지 않은 모습들이 많은데, 근데 워낙 오지나 이런데 우리 인구가 수도권에 다 몰려 있다 보니까 모든 기준이, 예를 들어서 어디 경북 산골이나 전라도 끝쪽 시골이나 이런 데는 우리가 멀다고 표현을 합니다. 멀다는 기준이 뭘까요? 지극히 개인적인 거거든. 그거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 멀다는 느낌인데 그 기준이 어디냐? 서울이거든요, 서울. 모든 걸 다 서울을 기준으로 삼는지 모르겠지만은 그 이유는 딱 하나죠. 10명 중에서 와 멀다라고 느낀다는 사람은 10명 중에 5명은 수도권에 살고 있다는 얘기죠. 실제로 우리나라 인구의 절반이 수도권에 살고 있으니까 그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멀리에 수도권에서 먼 쪽에다가 어떤 이벤트를 한다거나 어떤 구미에 당기는 그런 행사, 건물을 짓는다면은 왜 이렇게 멀리 지어? 그 기준이 뭔데? 멀다는 기준이 뭔데? 우리나라 사람 절반이 멀다고 느끼는 거예요. 절반이 수도권에 사니까. 이게 진짜 안 좋은 거죠, 사실은. 아니, 그 먼 지역에는 어떤 건물을 지으면 안 되고, 먼 지역에서는 행사를 개최하면 안 되나? 자꾸 수도권 쪽에만 뭘 하다 보니까는 점점 더 커져 버리는 거고. 큰 문제입니다, 사실. 이 넓은 양평읍을 지금 한 바퀴 돌고 왔는데, 땀을 그냥 바가지로 흘렸네요. 다시 역 근처로 온 거는 이쪽에 맛집이 하나 있어가지고 하나 더 소개시켜 드리려고 다시 왔습니다. 원래 출발했던 쪽으로. 처음에 찍고 출발을 했어야 되는데 역 근처 랜드마크까지 왔네요. 양평이 수도권에서 조금 벗어나 있다고 제가 말하는 이유가 여기 광고판에 보면은 더 막막해지기 전에 막막은 우리 안과 의원 했는데 옆에 원주시 시청로, 원주에서도 이쪽에 광고를 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기가 바로 옆이 강원도니까요. 그래서 양평을 수도권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멀고 완전히 지방이라고 하기에는 그래도 수도권에 가깝고 애매한 위치입니다. 아까 처음 출발했던 먹자골목 입구 쪽인데요. 이 골목이 아닌데? 죄송합니다. 이쪽이 아니에요. 어디더라? 개천가인데 분명히. 저쪽을 지나가야 되네요. 야, 여기 뭐지? 처음 보는 데인데. 노랑통닭? 이 건물은 봤는데 원래 여기는 헤어샵이고 특이하네. 노랑통닭. 오랜만에 오니까는 바뀐 데가 많네요. 이제 생각났습니다. 이 코하루 앞에 다리를 건너서 오른쪽. 맨 처음 출발했던 데로 다시 돌아왔네요. 여길 왜 까먹고 맨 처음부터 시작했으면 되는데 그 식당이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건물이 헐어진 것 같기도 하고. 이 길 찾기가 그렇게 힘들어가지고 말이죠. 이쪽 골목인데 족발집이거든요. 그리고 여기 이 빵집도 나름 좀 유명한 데고요. 안다미로 이쪽에 족발집이 있었는데 안 보인다. 없어졌네요. 하긴 10년이 지났으니까 되게 가게가 조그매가지고 이 집 같다. 화천갈비 딱 자리가 여긴데 그 옆에는 지금 유치권 행사 중 뭔가 부셔놓고 이쪽은 아닌 것 같아. 분명히 이 집 맞는데 여기 맞아요. 여기 맞아. 지금 이 간판도 좀 된 거 보니까 오래전에 문 닫았네요. 아쉽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맛집 중에 하나가 문을 닫았습니다. 10년이라는 세월은 어쩔 수가 없나 보네요. 자, 양평읍의 제 개인적인 마지막 맛집 소개이자 제가 가장 좋아하는 식당입니다. 양평읍에서요. 어디까지나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지금 5시가 좀 안 됐는데 혹시 영업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오늘 여기서 밥을 먹고 가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손님 없다. 예, 한 명이 한 명. 자, 하나 주세요. 육개장. 거의 한 7년, 8년 만에 파육화를 먹었습니다. 오랜만에 먹어본 소감은 국물이나 전체적인 맛은 예전 그대로이긴 한데 살짝 아쉬운 게 과거에 제 기억 속에 그 당시하고는 파가 약간 좀 줄어든 느낌? 한 10% 정도 줄어든 느낌? 그리고 고기 있죠? 고기가 그 찢어 먹는 거. 그것도 약간 한 5% 정도 줄어든 느낌? 내용물이 살짝 줄어든 느낌이 좀 있고요. 매운 느낌도 약간 한 2% 약간 줄어든 느낌. 하여튼 전체적으로 맛은 비슷한데 뭔가 미세하게 과거에 비해서 조금 충실한 게 살짝 빠진 느낌이 있다. 뭐 이 정도고요. 뭐 괜찮았습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 양평읍에서 양평에 대해서 한번 돌아봤습니다. 다음에 다른 장소로 이동해 볼게요. 감사합니다. 또 만나요.